네, 안녕하십니까. 이우탁입니다. 지난 편에서 제가 다룬 거는 이제 좋든 싫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불편한 진실, 그걸 다뤘습니다.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론과 지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할 주제라는 그런 걸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능력, 그건 과연 어디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걸 아주 담담하게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이해하려면 북한의 핵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북한 핵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영변 그 핵시설 그런 것들이 전경의 화면에 많이 나오는데 약간 우중충하죠. 저런 데서 뭐 얼마나 무서운 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거대한 시설이고 1980년대부터 했으니까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고철덤이라고 할까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이 시설 이것들이 핵심인데 또 거기다가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한 북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지난 1월 달이죠.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한반도의 4가지 문제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의 이 핵 문제가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문제를 짚어본 보고서인데 랜드 연구소 저는 이 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상당히 중시하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설립된 랜드 연구소인데 반세기 이상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발전, 미국 정책과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어떤 큰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어떤 내용을 냈느냐 하면은 북한이 핵 역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 최대 100개가 넘는 핵 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탄두를 대략 한 15에서 한 60개 정도의 핵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2020년이나 이제 그 이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런 핵탄두와 함께 말하자면 핵탄두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말하자면 초기 단계에 만약에 하나를 경고차원으로 터뜨리고 그 다음에 뭐 한반도 남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요코스카 기지라든지 괌 기지 등등에 있는 뭐 공군기지 항구 도시를 겨냥해서 뭐 20개에서 60개 정도를 사용한다든지 또 나중에 이런 뭐 미국과의 전투 과정에서 최후의 순간에 뭐 30개, 40개 정도의 핵무기를 뭐 사용할 가능성 등등을 막 지적한 그런 무시무시한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이제 미사일 같은 거,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 본토도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다. 뭐 이런 진단도 하고요. 또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거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인데 이거는 사실은 남한을 이제 상대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미국의 선제 타격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그다음에 나중에 무슨 비상 상황이 되면 한반도에 지금 수십만 명, 외국인 뭐 50만 명 가량이 있는데 이들이 미국이 군사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소개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반도 밖으로 빼내고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북한 정권 붕괴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후폭풍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북한의 핵 능력, 핵 탄두를 기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최대 100개 가량의 조만간 그것도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가지고 조만간 100개 가량의 핵탄두를 생산해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전망 여기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랜드 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이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최근에 죄송하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전문가들의 분석 같은 거를 보면 점점 갈수록 험악하고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프리 루이스 박사가 쓴 가상 소설도 있는데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에 관한 2020 위원회 보고서라는 이름은 보고서인데 이제 가상 소설입니다. 거기를 보면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핵 공격이 일어나는 상황을 소설로 쓴 게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보고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볼 건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복잡해지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니까 오바마 말기에 북한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세운 적이 있다고 밥 우드워드가 최근에 낸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책에 작년에 쓴 책이죠.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진짜 실질적인 세계를 위협하는 위협 수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핵 보유국을 자처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북한의 핵 능력은 어디까지 왔고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평소에 교류도 많이 하고 존경하는 우리 북핵의 최고 전문가 이용준 대사가 최근 북핵 30년의 허성과 진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이라는 책을 여기 최근에 낸 두 번째 책인데요. 이런 데를 보면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정말로 담담하게 쭉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참고해서 좀 저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도표나 이런 데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핵물질의 그 능력을 얘기할 때는 물질을 기준으로 하면 플루토늄과하고 우라늄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영변의 핵시설, 거기에서 우리가 80년대부터 북한 핵 문제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영변 핵시설, 이거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도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플루토늄 쪽으로만 얘기하면은 영변 그 시설에서는 90년대 초부터 대략 핵무기 1개 정도를 제조할 만한 플루토늄을 연간 생산해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쭉 모으면 대략 현재 시점에서 51에서 58kg의 플루토늄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2008년도에 북한이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그 10,000페이지가 넘는 핵신고서를 낼 때 이 플루토늄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략 한 41kg 정도를 신고한 것으로 제가 취재했는데요. 그러면 41kg, 51kg, 50, 큰 차이 없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1에서 58kg 정도라고 하면 플루토늄으로 고농축 플루토늄으로 해가지고 핵무기를 하나 만드는 그 질량, 임계 질량이라고 하죠. 그걸로 보면 대략 한 6, 7개 정도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우중충한 분위기의 그 영변 그 핵시설, 플루토늄 생산 핵시설은 그다지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핵심은 우라늄 겁니다. 고농축 우라늄. 그 파키스탄과의 협조를 통해서 원심 물리기를 가져오고 압둘 카디르 칸 박사와의 핵 커넥션 등등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원심 물리기 그걸 통해서 북한이 지금 그 원심 물리기를 돌리면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해커 박사가 2010년 11월에 북한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해커 박사는 2,000개 정도가 이 영변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 원심 물리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한 연간 한 40kg의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가 이제 그게 영변에 있는 그 고농축 우라늄 시설 그거를 그냥 그대로 2,000개만 원심 물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그 머레이징 강이라든지 특수강으로 재질로 되어 있는 원심 물리기를
계속 생산해내면 아마 지금쯤은 한 6,000개 이상, 6,7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지역에. 그렇게 정밀하게 이제 이 정보 당국이나 미국의 이 핵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6,700개라고 하면 2,000개가 대략 40kg라고 했으니까 6,700개라고 하면은 뭐 3배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 13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 가능하다. 연간. 그것도 연간입니다. 이거는 매년 8, 9개 임계질량으로 나누면은 8, 9개 정도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핵물질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용준 대사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정말로 큰 문제는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시설, 이거는 이미 북한이 널리 공개하거나 뭐 해커 박사 불러다가 보여준 그런 시설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영변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이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게 지금 큰 문제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제가 지적한 대로 강선 또는 강성이라고 하는 그 비밀 고농축 우라늄, 그 해커 박사가 그게 이 영변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엄마 모델이고 영변에 있는 건 자식 모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영변보다 크다고 만약에 하면은, 심지어 일각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데는 원심 분리기가 12,0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 12,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 비밀 뭐 강성에 있는 비밀 핵 그 우라늄 시설이 돌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연간 240kg에 해당됩니다. 이건 연간으로 따지면 핵무기 16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성 또는 강선에만 있다고 치고, 그럼 영변과 강선 지역을 합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두 개 합치면 130kg하고 240kg, 그러니까 370kg 아닙니까? 핵 물질이. 이거는 매년 23개에서 2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핵물질 양입니다. 그런데 강선 또는 강성 말고 또 다른 지역의 핵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시설이 있다고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북한이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용준 대사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제조 가능한 핵무기 탄두수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계산해 보면 46개에서 최대 73개 정도의 핵물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라늄 쪽으로는 40개에서 최대 66개, 플루토늄을 치면 6, 7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보통 핵 보유국들은 핵 물질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한 절반 정도를 무기화한다고 보면 대략 46개에서 73개니까 23개에서 36개 정도가 핵탄두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핵물질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물질로 보유하고 이런 다 추출되어 있는 핵물질들은 과거 핵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핵 시설들이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고 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얼마나 더 생산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랜드 보고서하고 지금 우리 이용준 대사나 전문가들이 추정해 놓은 이 핵탄두 이 수,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추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 뭐 핵 무기로 갖고 있는 거 또는 뭐 핵물질로 갖고 있는 걸 통상해서 지금 현재 뭐 최대한 70개 또는 이게 계속 돌아간다고 치면 랜드 보고서처럼 한 몇 년 후에 100개까지 핵 그 탄두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북한은 5개 그 핵 강국 외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서 8번째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시설은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도 어디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지금 북한이 나중에 이제 이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보상과 대가를 미국을 상대로 만약에 최대한 받아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이 몇 년 내에
이 5대 핵 강국 바깥에서 핵클럽 바깥에 있는 최강의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7년 9월 실시한 북한의 6차 핵실험, 북한은 그거를 수소탄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도 지금 거의 성공한 단계로 보는 게 정설인데, 북한의 핵 능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첨단 국가 아닙니까? 예, 미사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소련제 스커드 B 미사일을 복제 생산해가지고 사거리 300km짜리 생산하는데 성공한 게 1984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년 후에 500km짜리 스커드 C, 그 다음에 93년도에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 이걸 개발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7년 그 사거리 5000km짜리 화성 12형 그 세 차례 발사에 성공하고, 그 말은 이제 괌과 그 오키나와 그 미군 기지까지도 이제 타격권에 집어넣는 걸 의미하는데요. 곧바로 그 2017년 7월 달에는 10,000km 가까이 되는 그 화성 14형,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는 사거리 13,000km의 화성 15형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미국의 최첨단 ICBM 미니트맨 뚜리하고 사거리가 비슷한 걸 말합니다. 이용준 대사는 그래서 북한이 원하기만 하면 5년 내에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추월해가지고 미국과 러시아 다음가는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대략 소련이 한 7,0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 미국이 한 6,800개 정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중국은 방어형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핵 전략상 한 270개, 300개 정도 안팎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년, 내후년 100개 이래가지고 계속 제어가 되지 않으면 어디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모른다는 그런 경고로 들립니다. 이런 북한을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북한하고 핵 협상을 지켜보면 북한이 보통 힘든 상대가 아닙니다. 살라미 전술, 뭐 벼랑 끝 전술, 뭐 별의별 전술을 다 쓰는데요. 이런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고 계속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이 북한을 상대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하고 과감한 딜을 하려고 하는 김정은은 북한을 어디로 이끌려고, 과연 그의 선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런 문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걸 자세히 지켜볼 텐데요. 오늘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나름 최대치를 상향을 놓고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위협 수준은 최고 수준으로 놓고, 그리고 대응을 마련하는 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이다, 이런 시각에서 최고 수준의, 가급적이면 그런 높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